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후속 당직 역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들이 중용됐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민주당의 심장부 광주 전남 경선에서도 압승하며 독주 체제를 확고히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늘 후속 당직 인선 발표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 밖에 측근들도 한동훈 측근, 그러니까 한동훈의 사람들이 중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인선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승을 거둔 것에 비하면 인사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용산과의 관계가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지도부 구성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이 정도로 압승한 지도부 구성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도부의 과반 구성하는 것도 참 지난 열흘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아직 남은 인사도 또 사실은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한 분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지난 총선 때 여의도 연구원이 뭐 했냐 이러면서 사퇴해라 이렇게 또 이번에는 또 친윤 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체제의 이 흔들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지도부 과반에는 성공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 오후 의총에서는 이제 이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한 추인 논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인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이 추인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추인 표결 없이 자연스럽게 추인으로 박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200% 확신하고 있고요. 예. 지금 되게 저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닻을 내리고 이제 순항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전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신임 정책위의장의 사선에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현 후보, 김재현 최고위원, 김재현 최고위원도 굉장히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파색도 얕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인사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게 추인을 받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조금 좀 눈여겨보는 게 개파색이 옅은 정책위 의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고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명직 최고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이제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의 어떤 메시지를 대신하는 그런 메시지지만 최고위원회에 있어서의 어떤 한동훈 대표를 조금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언론인 출신이면서 조직부총장 역할도 했고요. 또 이 전대 과정에서 방송 패널 활동하면서도 좀 은근하게 이제 그런 어떤 힘을 보태는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개파색이 옅은 정책위 의장이 있으니까 좀 더 친한의 색깔이 분명한 정책위 지명직 최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추인 과정 등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을 놓고 한동훈 대표가 한 방송에서 자신의 제안으로 이뤄진 만남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는 언제든지 만나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봐야 되겠습니까? 신임 대표가 나 대통령과 관계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다. 그 전에 대표들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유롭게 얘기했습니까? 전화 한 통에 대표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이미 지난 2년 동안 볼 만큼 봤다. 사실 이번에 용산회동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70분간 뭐 회동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계속 얘기만 듣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다. 뭔가 이제 여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할 얘기하고 또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지지층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뭐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가 제가 잠깐 했지만 인사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당대표가 공약하고 얘기했던 사안과는 좀 다른 모양새, 그런 흔들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협력 관계 이게 과연 될지. 왜냐하면 지금 뭐 거대 야당과 변치 않는 용산, 그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과 당심 그리고 변치 않는 용산 요 사이에서 한동훈 체제가 어느 정도 샌드위치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은 앞서나 참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까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앞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일각에서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충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되게 엄혹하거든요. 야당이 언제든지 뭐 상상 속 금기어죠. 근데 이제 생활 속 일상화가 된 탄핵 얘기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처럼 굉장히 그 탄핵과 특검 이런 거를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공동 운명체라고 얘기했고요. 순망치안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어떤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권력은 의회 정치의 어떤 일당인 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전 분열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던 개혁 과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20년 동안의 어떤 교분, 오해를 요번에 어떤 여러 차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 다 공인이고 정치인입니다. 국민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바뀔 때는 또 바뀌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또 했던 이야기가 네. 본인의 이 강성 지지층과 네.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사실 뭐 회동 당시에도 그렇고 여러 뭐 당직 인선이 있었고 정점식 전 정책위원장이 사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제 강성 지지층이 정 전 의장의 SNS를 찾아가서 네. 이른바 댓글 테러를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그게 사실이 맞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 네. 좀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그 이른바 개딸도 있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문바들의 어떤 댓글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문자 테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쟁을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 같은 거다. 문자 테러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내에서 좀 어떤 뭐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댓글이 선풀이면 좋죠. 그렇지만 방향이 바뀌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악플이 되면 그거는 상처를 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온라인 좌표를 찍거나 어떤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도배하거나 또 문자 테러하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팬덤은 조직이 아니라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팬카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민주당의 개딸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하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당연히 또 여당에서는 거부권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휴가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계속 그냥 반복되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뭐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전국의 변화는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무더위가 짜증나게 오래가고 있는데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 충돌도
지금 벌써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뭔가 변화의 돌파구가 안 보여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정 폭주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그런데 지금 총선 2개월 지났는데 여전해요. 임기 22대 국회 시작된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뭐 방통위 인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행정부의 폭주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뭐 노란봉투법이 됐던 뭐 어떤 법이 됐던 지금 거부권 행사가 지금 15번째인가요? 이미 15번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또 수차례의 거부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가 이제는 뭐 이미 아까 뭐 적전 분열 그러셨는데 이거는 뭐 정치를 넘어서서 그냥 전쟁이에요. 지금 이미 소위 탄핵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전쟁으로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대결이기 때문에 무슨 법이 통과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뭐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더위만큼이나 국회 상황을 보면 짜증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 민주당 보고 그러면은 법을 갖다가 뭐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대통령의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통치 스타일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조 총선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의 변화 없이는 이런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거라는 것이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변수라고 한다고 뭔가를 꼽아보자면 이제 민주당에서 새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어떤 이제 최상병 특검이 하나의 좀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8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저는 분명하게 최상병 특검,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더 센 특검을 준비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설 특검 중에서 7명이 추천할 수 있는데 국회목 4명을 원래는 여야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4명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운영위를 개최해서 국회 규칙까지 바꿔서 소위 말해서 추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설 특검이라는 거 하지만 결국은 상설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할 수 없거든요. 결의안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압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제3자 추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규명보다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다분하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을 추천하고자 한다면 저는 더 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동훈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이 특검에 대해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어떤 의도와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유하되 한동훈 대표 또한 입장이 저는 바꿀 수 있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특검법이라는 것들이 여야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서로 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 새로운 걸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는 더 센 걸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이재명 후보는 이 안에 대해서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권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발의를 하면은 그때 가서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발의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에서 논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당에다 떠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말로는 뭐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정도를 얘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이 그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말로만 하는 건 아무 필요 없다. 일단 내놔라. 지금 벌써 특검법 2번 거부했는데 다음에 또 거부할 거니? 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놓고 얘기를 하던가 이 정도는 얘기가 되는 건데 내놓지도 않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새로 들어선 한동훈 체제가 뭔가 정말 반전 카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해야지 그때서야 민주당도 뭔가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논의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맨날 특검만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생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민생 얘기 안 하고 특검 얘기만 하고 있으면 정쟁에 몰입했다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당에게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조금 전에 부 대변인 말씀은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 이것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시점도 박았어요. 최대한 빨리 8월 안에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 같으십니까? 저희는 사실 한동훈 당시 후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특검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대안으로서 제3자 특검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전략상 저희는 맞다고 보고 지금까지는 저희 당론은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미진할 때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보냐? 뻔히 보인다는 거죠. 여야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걸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다 정쟁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선의 민심을 저는 오독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좀 더 강하게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총선의 민심이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고 많이 싸우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더 비온 뒤에 탄탄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확고하게 하나의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거는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정확하게 그때는 민생을 챙기라는 거지 본인들의 이제까지 강하게 했던 방식이 맞다고 민심이 그렇게 손을 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호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전 포인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독주 체제를 이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과연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일단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득표율을 차치하고서라도 좀 투표율이 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뭐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세론이 호남에서도 먹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이제 투표율은 좀 낮았어요. 뭐 지난 국민의힘 투표율이 전당대회 때 40%대였던 것과 비하면 민주당이 뭐 호남에서 투표율은 특히나 20%대에 그쳤거든요. 투표율이 낮은 것이 뭐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소위 당심은 이래요. 이재명 체제 밀어줄 만큼 밀어줬다. 또 지금도 밀어주고 있다. 그럼 결과를 가져와라요, 지금은. 결과를 가져와라. 근데 뭐 딱 밀어주고 있고 밀어준 만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여러와 같이 5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지금 투표율이 낮은 거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또 싸우는 걸 그렇게 또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라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모습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려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 뭔가 민생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은 이재명 2기 체제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야당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어떻게 국정
그 국회에서의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좀 그런 측면은 이재명 체제 2기가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반면에 최고위원 경선은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른바 좀 명심을 등에 업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처음으로 선두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번의 경선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흐름이? 네, 최고위는 김민석 의원이 저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1그 체제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잼카라고 하죠. 잼카를 처음으로 태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태운 사람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고, 명확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표가 잘 안 나오지? 그 얘기를 하는 건 표를 몰아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고위를 구성할 때 보면 이게 집단 지성이거든요. 때로는 그 당대표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옹호해 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최고위원들이 그러니까 대표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의해서 된다면 뭔가 잘못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정확히 견제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업혀가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되든 최고위의 여러 사람들이, 최고위 의원들이 되든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해도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후보가 전체주의 그런 부분을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말을 하자면 하나의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거는 또 유신체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민주당과도 너무 달라져서 저도 좀 놀라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측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